여러분께서는 양민의 신박한 민법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민법 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계약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계약금 해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목차를 제가 적어왔어요. 담보 책임, 그리고 뒤에 환매, 그리고 교환, 마지막에 임대차, 5가지 공부할 거예요. 5가지. 자, 먼저 계약금 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함께 하셨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만나볼게요. 사례. 자, 계약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약금 계약은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요. 매매 계약을 예컨대 10억에 했어. 이렇게 이 집을 매수자가 10억에 사기로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요. 이걸 주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주계약. 그리고 계약금을요. 계약금을 증거금으로 상대방한테 걸거든요. 이를 종된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 주계약이라고 하고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에 종 딸려 있는 거죠. 딸려 있는 거. 주종 관계 있죠. 주종 관계. 그럼 뭐가 주가 되는 거죠? 매매가 주, 계약금은 종이죠. 근데 이 계약금 계약은 구두만으로 되어 돈을 걸어야 돼요. 돈을 걸어줘야 돼요. 돈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두로 되면 낙성 계약이죠. 근데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 아니에요. 계약금 1억을 어떻게 돼? 1억을 얘가 매도인한테 다 줘야 돼요. 교부를 해야 돼. 1억을 교부해야 되는 거. 교부해야. 1억을 교부해야만 이루어지니까 이 계약금 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요물 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요물 계약이다. 요물이야, 요물. 급부로 1억을 건네줘야 돼. 그래야 되는 계약을 무슨 계약? 요물 계약. 급부를 이행해줘야 되는 게 요물 계약이죠. 낙성 계약은 뭐만 하면 돼요? 합의만 하면 되죠. 그리고 이 매매는 낙성 계약입니다. 매매는 낙성 계약인데 얘는 낙성 계약인데 왜요? 합의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계약금은 합의만으로 되어 1억을 건네줘야 돼요. 송금을 해야 돼. 얘가 1억을 매도인한테 송금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요물 계약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성격이 달라요. 매매는 낙성 계약, 계약금은 무슨 계약? 요물 계약. 이 두 가지를 먼저 딱 구별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이 계약금을 걸었다는 거는 증거금을 넣은 거야. 증거금을. 나 너하고 매매했어. 오늘 계약금을 걸었다. 증거를 남긴 거지. 그래서 계약금을 뭐라고 그래요? 증약금이라고 그래요. 계약금은 증약금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 사례를 가지고 볼게요. 사례 1, 2, 3 세 가지 볼게요. 세 가지를 노트에다 쫙 적어주시면 돼요. 노트에다가. 자, 그러면 이 계약금이 뻥 뚫리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제 친구가 친한 친구 둘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 값이 한참 막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때 아파트를 이걸 산 거지. 한 친구는 가가지고요. 그때 6억 정도 할 때인데 매매할 때 6억이었는데 계약금을 걸은 거예요. 계약금을 6천을 교부를 했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6천만 원 다 넣었죠. 매도인한테 6천만 원을 다 넣었어요. 술 먹다가 저 아파트 분양된다니까 모델하우스 보고 가서 그거 사기로 한 거지 지금. 그런데 아직 중도금은 안 넣었어요. 중도금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럼 잔금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변수가 생겼어요. 아파트 값이 그러고 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막 떨어지는 거지. 값이 폭락하는 거예요. 값이 폭락 장세로 바뀌었어요. 그럼 매수자가 저 아파트 사야 돼요? 포기하는 게 나아요? 포기하는 게 낫죠. 6억이었는데 4억으로 떨어진 거야. 한 달 만에. 근데 이 친구는 뭐 하기로요? 야, 이제 저거 사봤자 사는 즉시 2억 까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하는 게 낫다는 거지. 이게 바로 해약금이죠. 해약금. 그럼 6천만 원 교부한 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포기하고요. 6천만 원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해지를 선택합니다. 해지를. 그런데 두 번째가 볼까요? 똑같아요. 6억짜리 아파트를 매매를 한 거죠. 6억의 아파트 매매했고 여기도 매매한 거예요. 근데 얘는 계약금을 교부한 건 똑같은데 중도금을 일부 지급을 했어요. 중도금을 어떻게 해서 일부를 지급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값이 폭락하는 거야.
해제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565조를 보시면 돼요. 565조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보시면 565조 해약금이라는 조문 나와 있죠. 그죠? 교재 178쪽에 178쪽 보시면 해약금이라는 조문하에 중간에 있죠. 별표하시고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뭐한테는 교부한테, 상대방에게 교부한테 네모 치세요. 네모. 상대방에게 뭐한테? 교부한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약속이 없으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거기에 또 네모, 두 번째 네모. 일방이 뭐 할 때까지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네모. 그 말은 뭐죠? 이행 착수라는 말 밑에다 뭐 할 때까지요? 중도금 넣기 전까지. 써보세요. 뭐 할 때까지요? 중도금을 넣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면 돼요. 교부자는 누구죠? 매수자. 매수자는 이를 포기한다는 말은 6천만 원 날리라는 거죠. 날리는 거죠. 수령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대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에 동그라미에서 해지할 수 있다 동그라미야. 어떤 방법으로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교부자는 어떻게 하면 돼? 교부자는 포기하고, 교부자는 이거 포기하면 돼. 이걸 6천만 원 포기하면 돼. 6천만 원. 매도자, 수령자는 몇 배 주고요? 2배를 주고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결론이 해지할 수 있다. 565조는 결론이 뭐 할 수 있다요?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언제까지요? 중도금 넣기 전까지죠. 이렇게 중도금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제가 돼요. 중도금 넣기 전입니다. 중도금 안 넣었을 때만 해제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요. 이 친구는 중도금을 넣었어 안 넣었어? 중도금을 일부 넣었죠. 중도금을 지급한 이 순간부터는 값이 떨어져도 해제가 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바로 해약금 해제의 특징이야. 그죠? 해약금 해제는 언제까지만 먹히는 거예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요. 중도금 지급 전이요. 이때까지요. 이 말이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일방이 뭐 할 때까지요? 이행 착수할 때까지요. 거기 네모하세요. 일방이 이행 착수할 때까지 네모. 어떤 방법으로 해제해요? 어떤 방법으로? 교부자는 어떤 방법으로? 포기하고. 수령자는 몇 배요? 2배. 2배를 말로 줘야 돼요? 돈으로 줘야 돼요? 오늘 말로 줬어. 이게 얘가 말로 내가 1억 2천 오늘 포기할게. 돈 내일 주고. 나 돈 내일 주고 오늘 포기할게.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2배를 현실로 줘야 돼. 2배를 현실로. 1억 2천을. 단어 하나하나 다 씹어 먹으셔야 돼. 이거. 이 좀 565조가 엄청 중요한 거야. 이게. 민법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다 써먹어. 이 조문은. 자, 그러면 A라는 친구는 계약금을 걸었고 중도금을 안 줬어요. 중도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폭락할 때 계약 해지해서 날리면 되죠? 6천만 원 날리면 되는 거야. 6천만 원이 바로 해약을 위해서 필요한 돈, 그래 해약금이 된 거야. 두 번째 B라는 친구는요. B라는 친구는 똑같아요. 계약금 6천 넣은 건 똑같은데 이미 중도금을 뭐 해버리면 지급했죠. 그러면 가격이 폭락해도 해제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도금까지 넣었죠? 그럼 계약 흘러가야 돼. 그냥 잔금 치르고 아파트 등기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C라는 친구는 잘 보세요. 여러분의 민법을 법을 보는 눈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금 565조를 지금 보고 있다고 했죠? 565조 보세요. 어디다 네모를 먼저 치라고 그랬어요? 네모를 어디다 치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에게 교부한테. 거기 네모 쳐보세요. 상대방에게 뭐한테? 교부한테 네모. 첫 번째 네모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일방이 뭐 할 때까지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여기에 두 번째 네모. 1번, 2번. 일방이 뭐 할 때까지? 이행에 뭐 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착수 전까지라는 거야. 착수 전. 착수할 때까지를 다른 말로 옮기면 착수 전. 중도금 넣기 전이라고요. 중도금 넣기 전. 어떤 방법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계약금을 뭐하고? 포기하고. 포기하거나 2배 주고. 그죠? 포기나 몇 배 주고? 2배 주고.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게 565조의 결론이에요. 565조가 말하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그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제를 못 한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요건하에 어떤 전제하에 해제가 되는 거야. 해제의 전제가 세 가지야. 세 가지. 계약금을 뭐하고 교부했을 때, 그리고 일방이 뭐하기 전에 착수 전에 어떤 방법으로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이를 전제 조건이라고 그래. 해제를 위한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을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래, 민법 총칙은 계약법을 알아야 뚫리는 거야. 민총부터 나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지. 민총부터 나가면 무조건 헤매게 돼 있어요. 접근 방법론상. 계약법하고 딜을 하고 민총을 가셔야 되는 거지. 이를 뭐라고 그런다고? 이를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요건? 전제 조건, 전제 조건. 이런 전제 조건 하에 해제가 되는 거야.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해제를 하려면 이 세 가지 전제를 뚫어라 이거죠. 뚫어라. 됐나요? 몇 가지 전제를? 세 가지 전제를, 세 가지를. 자, 그럼 이제 뒤집어 볼게요. 1번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1번을 뒤집으면 1번은 뭐야? 계약금을 뭐 했을 때? 교부하고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교부하면 언제까지? 뒤집을게요. 그럼 교부를 하면 안 하면? 원하면. 그 C라는 친구는 6억에 매매를 하고 6억에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계약금을 교부를 안 했어. 계약금 교부를 안 했어. 이해되세요? 그럼 해제돼야 안 돼요? 가격이 폭락하면 해제가 돼야 안 돼? 해제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전제가 교부했을 때 가능한 거야. 그럼 교부를 하면 안 하면? 안 하면 해제할 수 없다. 이런 반대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이 565조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아, 그래, 민법이 암기가 아니라는 거야. 생각하셔야 돼. 머리가 회전하셔야 되는 거야. 2차 과목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속성이에요. 속성이 완전히 달라. 반대로 들으셔야 돼요. 1번은 계약금을 어떻게 한 거야? 1, 2번은 계약금을 뭐 한 거야? 둘 다 교부했을 때죠. 근데 3번은 교부를 안 하면 해제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매매를 했잖아. 매매를 했는데 왜 네 맛대로 해제를 해?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지금? 매매 계약은 했죠. 6억에 했는데 뭐만 안 걸은 거야? 계약금을 안 넣었죠. 안 넣으면 해제할 권리를 법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해제할 권리는 언제만 줘요? 계약금을 뭐 하면? 교부하고 뭐 하기 전에? 요때야, 요때. 그래, 저 A하고 C가 정반대라는 거지. 뭐하고 뭐가 정반대? A하고 C가 정반대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는 계약금을 교부한 거. 3번은 C는 뭐죠? 계약금을 교부 안 한 거와 정반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565조 안에 숨어 있는 거죠. 565조 조문을 볼 때 이 사례를, 이 사례 세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뻥 뚫리게 된다는 거죠. 자, 계약금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성질 보세요. 1번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의 성질 종된 계약이다. 그 다음 2번 요물 계약이다.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일부 지급한 걸로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전액을 뭐 할 때? 교부할 때. 전액을 교부할 때 됩니다. 별표. 다음 해제 시기. 해제는 언제까지만 먹혀요? 일방이 뭐 할 때요? 이행착수 전. 이행착수 전을 다른 말로 환원하면 뭐가 돼요? 중도금 지급 전. 별표. 3번 밑으로 내려오서 3번이요. 큰 3번 보시면 계약금 해제 방법. 교부자는 어떻게 하면 돼?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몇 배를? 100 제공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별표. 여기까지. 나머지는 심화 과정에서. 다음 두 번째. 집에 가서 뭐 하셔야 돼요? 이 조문 외우셔야 돼요. 이제 조문 외우셔야 여기다 판례가, 이제 여기다 판례가 몇 개 붙어요? 한 30개 붙어. 그 판례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조문을 알아야 판례를 거기다 껴가지고 확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의 출발이 조문이고 거기다 판례는 확장하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 암기가 되셔야 돼요. 조문 암기가. 집에 가셔서 조문 암기 하셔야 돼요. 3번, 4번 계속 읽으셔야 돼요. 듣는 거 소용없어요. 듣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강좌가 몇 강좌인 줄 아세요? 900강좌예요, 여러분. 전과목 합치면 900시간이에요. 듣는 거는 기억 안 나요, 여러분. 하나도 기억 안 나. 하셔야 돼. 쓰고 말하고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담보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담보책임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개념부터 볼게요. 의의라는 거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매매 목적물에 뭐가 생겼을 때? 하자가 이렇게 생겼을 때 매도자가 누구한테요? 매수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트에서 과일을 사잖아요. 근데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먹으려고 보니까 과일이 썩어 있어. 그럼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그걸 누가 책임져요? 판매자인 매도자가. 마트에서 책임지는 거지.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과일이 그래서 심하게 썩었어요. 심하게 썩어가지고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환불해달라고 그러죠. 계약 해지하고 돈 환불해 주세요. 이게 담보 책임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자주 쓰여 안 쓰여? 아주 자주 쓰여요. 이번에는 내가 옷을 샀어.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샀는데 거기도 보니까 하자 발견 못했거든요. 집에 와서 보니까 바느질이 잘못되거나 이래가지고 하자가 있어, 제품에. 아니면 자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우리 수험생 얘기. 아들을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점퍼를 하나 사줬는데 거기서는 문제 없었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자크를 열리니까 이게 열리지 않는 거지. 제품에 하자가 있죠. 그게 바로 담보 책임 문제예요. 그럼 매수자가 사온 옷이 결함이 있잖아요. 그럼 백화점한테 뭐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제품이 하나예요, 여러 개요? 여러 개잖아,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걸로 바꾸면 되죠. 이게 담보 책임에서 논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책임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가까이서 쓰이고 있어요. 아주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A가 B에게 매매로 팔았어요. 10억에. 이 건물에 뭐가 있을 때 하자가 생기면 매도자가 얘한테 지는 책임이 담보 책임이에요. 책임을 지는 건 누가 지는 거? 책임을 지는 거는 매도인이 지는 거죠. 책임 추궁은 누가 해요? 책임 추궁은. 요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가 져요? 책임을 지는 거는 매도인이 뭐를 져요? 책임을 져. 책임져. 매수자는 그러면 책임을 져요? 책임 추궁을 해요? 거기다 쓰세요. 책임 추궁을 하게 돼요. 책임 추궁을. 바꿔달라고. 그 옷 바꿔달라고 다른 걸로. 이 사과 바꿔줘. 사과 썩었어. 바꿔줘. 그죠? 예. 이 사과 바꿔달라고 다른 걸로. 못 먹겠어. 너무 썩어서. 책임 추궁을 매수자가 얘한테 하는 거지. 그러려면 하자가, 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걸 알고 샀어야 돼요? 모르고 샀어야 돼요? 몰라야지 가서 따지게 되는 거야. 알고 샀다면 이거는 책임 추궁을 할 여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담보 책임 추궁을 하면 추궁을 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보편적으로는요. 책임 추궁하려면 매수자가 어떤 전자여야 돼? 원래는 알고요, 모르고 샀을 때? 모르고 하자를 몰랐을 때 가서 따지고 소리 지르는 거지. 왜 이따위 거를 팔았냐고. 그죠? 알고 샀을 때요, 모르고 샀을 때? 모르고 살 것, 하자 모를 것. 이게 전제야. 하자를 모를 것. 이게 전제입니다. 몰랐다는 거를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의라고 그래요. 모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민법에서는 선의. 알고 사면 뭐라고 그래요? 악의라고 그래요. 나 사과 썩은 거 알았어. 알았는데 왜 사? 안 사. 하자 알고도 사는 경우 있어요? 하자 썩은 거 알고도 사과 사요, 안 사요? 저는 사는데요. 제 와이프는 사와요. 왜 사와요? 그죠? 싸니까 할인해줘. 저는 먹어요. 썩은 거 먹어요. 왜요? 10개 중에 하나 썩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3만 원인데 2만 5천 원 해드릴게요. 왜요? 하나 썩어서. 그 하자 있는 거 알고 사요, 모르고 사요? 알고도 사와. 왜? 싸거든요. 그때는 따져, 못 따져? 못 따져요. 몰라야 돼. 하자를 몰라야지 따지는 거예요. 왜 이딴 거 팔았냐고. 근데 뭐하고 사면? 모르고의 반대는 뭐죠? 악이면 안 되는 거지. 원래는 악이면 책임 추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악이면 책임 추궁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딜을 하거든요. 썩은 거 안 산다고요? 거짓말이세요. 여자분들이 마트에 보면 6시 되면 저녁 6시 되면 뭐 하세요? 마트에서 땡 처리하잖아. 그죠? 할인합니다. 폭탄 세일합니다. 그때 생선하고 야채 어떻게 해요? 하자 있는 거 막 팔아 그냥. 막 팔죠?
그럼 사는 분이 하자 알아 몰라? 알아. 이거 싱싱하지 않아. 생선 오늘 온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오늘 지나면 썩어버려. 싱싱하지 않죠. 싱싱하지 않은 걸 알아요 몰라요? 난 알아요. 난 알고 사는 거지. 그때는 따질 수 없어요. 왜? 가격을 낮춰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의 출발은 책임 추궁하려면 책임 추궁하게 되는 매수자가 이한테 책임을 묻는 거야. 왜 하자 있는 제품을 팔았냐. 이게 담보 책임이죠. 그래서 매수자가 책임 추궁을 이한테 하게 되는데 사과가 썩은 걸 팔아서 생선 썩은 걸 팔아서 그죠? 그 논리의 전제가 뭐라고요? 하자를 뭐 할 것? 몰라야 돼요. 그럼 뭐 하고 사면? 알고 사면. 악이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뒤에 보면 예외가 있어. 이게 예외가. 악이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원래 출발은 뭔데? 출발은 하자를 모르는 선의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악의여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그게 시험에 나와. 자, 그래서 논의 기본적인 구조는 만들어냈어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제품의 뭐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이 하자에 대해서 책임 추궁하는 게 담보 책임입니다. 그럼 책임지는 건 누가죠?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지는 거지 매수인한테. 그죠? 예. 자, 이때 담보 책임 가보죠. 담보 책임. 이 담보 책임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무슨 하자하고요? 물건의 하자하고 무슨 하자? 권리 하자. 물건의 하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고 권리 하자는 몇 개가 있어요? 5종이 있어. 도합 몇 종이에요? 7종이죠. 7종이 이제 막 나눠져. 자, 그 중에서 이쪽만 보도록 합니다. 물건의 하자 쪽만 만나볼게요. 물건의 하자. 책으로 와서 보죠. 책으로 오셔서 180페이지 1번에 의 넘어갔고요. 2번에 종류 나와 있어요. 1번 의의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 목적인 재산권에 뭐가 생겼을 때 하자의 동그라미. 하자가 뭐야? 결함이죠. 결함이 생겼을 때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 이 책임을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때 조심할 건 뭐라고요? 책임 추궁이죠. 책임 추궁은 누가 하는 거야? 매수자가 책임 추궁을 얘한테 하는 거예요. 왜 이딴 거 하자 있는 거 팔았냐고. 오케이? 책임지는 건 누가죠? 요걸 구별하셔야 돼요. 책임지는 사람, 책임 추궁하는 사람. 두 번째, 이 매매에 관한 담보 책임 규정은 다른 무슨 계약에 준용해요? 유상계약에 준용한다의 발표. 그럼 교환도 유상이거든요. 교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내 생선하고 저쪽에 있는 사과하고 바꿨어. 근데 생선이 상했어. 그럼 제대로 된 거 준 거예요? 상한 거 준 거야? 상한 거 줬죠? 그거 뭐 할 수 있어? 왜 이런 썩은 생선 줬냐고 따질 수 있어. 담보 책임이 성립해요. 어디에서도? 교환에서도. 그래서 이 담보 책임 규정은 매매에만 써먹는 거예요. 유상계약에도 써먹어요. 유상계약에 써먹는 거죠. 준용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준용이 뭐예요? 끌어다가 쓰는 거야. 끌어다가 쓰는 거를 준용한다 그래요. 끌어다가 이를 뭐라고 합니다? 준용. 많이 나와 민법에서.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매매 규정은 어디에도 써먹어요? 교환에도 써먹고 어디에도? 임대차에도 써먹어요.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따지는 거야. 다음 종류. 물건의 하자하고 무슨 하자하고 나눠요? 권리 하자로 나눠요. 특히 물건의 하자를 가로에 보면 뭐라고 불러요?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불러요. 거기 별표. 물건의 하자를 무슨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부르고 580조. 그 다음에 581조 두 개가 있어요. 580조 동그라미. 580조 이렇게 왕동그라미 하세요. 왕동그라미. 581조 또 왕동그라미. 왕동그라미 크게 하세요. 크게. 그래야 빵빵 뚫립니다. 자, 틀을 잡으셔야 돼요. 틀을 잡아놓고 거기다가 세부적인 걸 넣는 거예요. 큰 틀입니다. 580조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돼 있죠. 581조는 종류 매매와 담보 책임이라고 돼 있죠. 옆에다가 580조는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특정물 하자라고 그래요. 무슨 하자? 특정물의 하자.
밑에 581조는 무슨 하자? 종류물의 하자.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줘요?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책임에서는 물건의 하자가, 이 물건의 하자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하나는 무슨 하자? 특정물의 하자. 두 번째는 종류물의 하자. 이렇게 두 타입으로 쪼개지는 거죠. 분화가 되는 거죠. 분화가. 그러면 물건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건데, 하나는 무슨 하자? 특정물을 뭐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 뭐한 거? 유일한 거. 이걸 특정물이라고 그래. 특정물. 종류물은 유일해요? 같은 게 여러 개가 있어? 같은 게 여러 개가 있지.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 소나타 같은 거 여러 개 있죠? 수천 대 있죠. 수천 대. 옷 어때요? 옷. 하나가 있어? 여러 개 있어? 예, 기성복 여러 개 있죠. 백화점 가면. 책은 어때요? 책 여러 개 있죠. 그죠? 이를 종류물의 하자라고 해요. 아, 내가 옷 샀는데 옷에 결함이 있어. 차 샀는데 차 엔진에 결함이 있어. 이게 종류물의 하자지. 책 샀는데 책에 뭐가 있어? 파본이 있네. 파본이. 그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교환해달라고 그래. 이거는 교환이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요? 교환. 교환을 뭐라고 그래요? 하자 없는 물건. 뭐 없는 물건? 하자 없는 거.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하자 없는 물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청구. 새 차 주세요. 새 차. 그럼 특정물은요? 특정물은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주는 게 돼, 안 돼? 안 되죠. 왜요? 이건 뭐야? 이거는 유일한 건데. 유일한 건데 어떻게 바꿔? 특정물은 딱 하나거든. 그럼 이건 어떻게 나눠져요?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틀려져. 뭐에 따라 달라져요? 목적 달성 여부. 내가 산 그 목적물의 하자 때문에 목적 달성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거지. 예전에 뉴스에 이런 게 나온 적 있어요. 저 부산에 건물을 넘겼는데, 건물을 매매를 했는데 그 건물이 어떻게 된 건물인지 아세요? 건물, 사람이 술 먹으면 어떻게 돼? 술 먹으면 개가 돼요? 아, 개가 되시는군요. 술 먹으면 저는요 기우뚱해져요. 정신이 없어. 저는 술이 약해가지고 한 잔만 먹으면 이 걸음을 잘 못 거든요. 건물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우뚱해져요. 건물이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기우뚱해진 거지. 이렇게. 부산에도 실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건물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 건물이 기우뚱한 거. 기우뚱. 그럼 이 건물을 산 매수자가 저 기우뚱한 건물 때문에 목적 달성을 하게 돼요? 못 하게 돼요?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집에? 못 살죠? 불안해서. 그럼 목적 달성이 돼야 안 돼요? 목적 달성 못 하는 거죠? 그럼 계약 어떻게 하면 돼요? 해지하고 돈 돌려받으면 되는 거지. 계약 파기하고 돈 돌려달라고.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목적 달성을 못하면, 달성하면 달성 못하면, 목적 달성을 하면 못하면 계약 뭐 하면 돼요? 해제 처리하고 내 돈 돌려도 이러고 끝. 근데 이거는 목적 달성을 못할 정도로 건물이 크게 기우뚱한 거지. 실제 이런 일이 생겼었어요. 부산에서. 그럼 여기 살던 사람, 세입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요? 다 나가요? 다 나가지. 내 목숨 내놓고 저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목적 달성을 못하는 거야. 중대한 거야? 안 중대한 거야? 중대한 결함이지. 목적 달성을 못한다는 거는 중대한 하자야. 중대한 하자.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면 돼요? 계약 뭐하고? 해제 처리하고 구제받으면 돼요. 구제를. 그런데 내가 산 건물이 빌라에 곰팡이나 누수가 조금 있어요. 누수가. 비 올 때만 누수가 좀 있어. 곰팡이 쪽 끼고. 그럼 못 살아요? 살긴 살아요? 살긴 살죠. 수리해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럼 목적 달성 못하는 거야? 달성하는 거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해제가 안 돼요.
해제 못해, 해제 못해. 그럼 해제는 언제만 돼요? 목적 달성. 할 때요, 달성 못할 때. 못할 때만 해제가 돼요. 그럼 목적 달성하면, 목적 달성 못하면 하면 해제돼야 안 돼요? 해제는 안 되고 대신에 뭐가 돼요?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만 돼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앞으로는 우리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손배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적 달성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달성하면 못하면, 목적 달성 못하면 뭘로 구제받고요? 해제로. 목적 달성하면 해제로요,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으로 돈으로 구제받는 거지. 돈으로. 나 수리비죠. 공사비 내놓으라고. 업자 불러가지고 내 수리하려니까 공사비 달라고. 이걸로 구제받는 거지. 기우뚱하면 목적 달성 못하는 거고, 누수가 있는 거는요, 이건 기우뚱이죠. 기우뚱이 아니라 건물에 뭐가 있는 거? 누수가 있는 거. 누수나 균열이 있는 거는 목적 달성 못하는 거예요? 달성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거는 해제 안 된다고. 자, 이게 580조에 들어있어요. 그럼 580조 조문 리딩합니다. 리딩. 자, 조문 리딩 제가 해드릴게요. 580조 1항 매매 목적물에 뭐가 있을 때? 하자가 있는 때. 목적물의 하자에 네모하세요. 목적물의 하자에 네모 딱 치우시고 별표 써보세요. 누수나 균열, 건물의 누수나 균열이 목적물의 하자라는 뜻. 아니면 사과가 썩었다. 이것도 목적물 하자죠. 그죠? 그건 종류물에 있는 거지. 575조 1항의 규정, 즉 선의이고 무과실의 매수인. 선의 무과실의 네모야. 선의 무과실의 네모. 선의이고 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별표. 목적 달성하면 못하면 구제 뭘로 받아요? 해제로. 그런데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네모.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해제할 수 없고 뭐만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만 별표. 됐나요? 자, 이게 580조의 특정물 하자 담보 책임. 그러나 단서 가시죠. 단서. 매수인이 하자 있는 거를 뭐 했을 때? 알았거나의 네모.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고요? 담보 책임 추궁 못한다. 담보 책임 추궁을 못한다. 왜요? 하자 알고 샀잖아. 네가. 하자 알고 샀잖아. 집 누수 생긴 거 알고 있었잖아. 벽에 금이 조금 간 거 알고 샀잖아. 너. 알고 사서 내가 깎아줬어. 깎아줬다고 딜을 해줬지. 그럼 책임 추궁해요? 못해요? 못해요. 581조 종류물 매매. 종류물 하자죠. 종류물 하자. 가볼게요. 매매 목적물을 뭘로 지정한 경우? 종류로 지정한 경우. 종류물입니다. 종류물.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는 때는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이 뭐라고 그랬죠? 끌어다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제받아요? 목적 달성 못하면 써보세요. 목적 달성 못하면 해제로 쓰세요. 목적 달성 못하면 해제. 목적 달성하면 손해배상. 목적 달성 못하면 뭐로? 해제로. 해제. 목적 달성 못하면 해제. 목적 달성하면 뭐로? 손해배상으로. 됐나요? 내가 옷을 샀는데 결함이 있어요. 그죠? 예, 그때가 특정물 하자. 2항 전항의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해제의 왕동그라미요. 해제 왕동그라미. 해제는 언제 한다고요? 쓰세요. 목적 달성 못할 때지. 하자가 큰 거야 안 큰 거야? 커서 중대한 하자 쓰세요. 중대한 하자면 해제하는 거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동그라미. 손해배상은 언제 하죠? 경미한 하자. 경미한 하자. 그럼 손해배상으로 구제받는 거지. 그죠?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요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뭐 해달라고 청구하나요? 하자 없는 물건 청구의 네모. 하자 없는 물건. 그게 뭐라고요? 새 차. 다른 걸로 교환해달라고. 요건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종류물에서. 종류물 하자에서만 이게 있는 거지. 됐죠? 자, 그래도 물건의 하자는 투 타입이다. 물건의 하자 정리해요. 물건의 하자 정리 들어갑니다. 정리. 여기 보세요. 물건의 하자. 신박한 정리 한번 해보죠. 물건의 하자는 뭐하고 뭐로 나눈다?
무슨 하자? 종류물 하자. 특히 종류물 하자에만 있는 게 뭐야? 무슨 책임 추궁하는 거? 하자 없는 물건 청구. 이건 똑같아. 이거는요. 해제하고 손배 청구는 여기도 똑같아. 목적 달성하면 못하면 목적 달성을 못하면 뭘로요? 목적 달성하면 손해배상이죠. 예, 이걸 뭐라고 적었어요? 해제 또는 뭐라고요? 손배 청구. 해제 또는 손배 청구를 하고요,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해제 또는 손배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뭐 할 수 있다고? 하자 없는 물건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조문이 입법자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 이 항을 외워야죠. 씹어 먹어야지 이 항을 별 3개하고. 그다음 582조 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 안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가서 따져야 돼요. 6개월 지나면 못 따져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TV 한참 문제가 됐던 게 이거죠. 아우디를 샀어 내가 아우디를 샀는데 그 아우디에 뭐가 생겼어요? 엔진 결함이 생겨가지고 아니면 배기가스 조작을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심지어 엔진 터져가지고 문제된 경우도 있죠. 그럼 그 매수자가 아우디 산 소비자가 그 차를 운행을 하려고 그래요? 운행을 못 하려고 그래요? 운행을 못 할 정도다. 운행을 못 할 정도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고요? 운행을 못 하면 목적 달성이 돼야 안 돼. 그럼 뭘로 구제받고? 해제하는 거고. 운행할 수 있으면 뭘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해제. 그죠? 이걸로 구제받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아니면 뭘로 구제받고? 하자 없는 새 차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종류물 하자는 이 조문을 외우셔야 돼요. 581조 2항을. 이게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근데 물건의 하자는 이거하고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물건의 하자는 1번하고 2번이야. 외우셔야지. 그래서 시험에 매년 나와. 여보 오늘 내가 가구 샀어. 가구 샀는데 살 때 모르고 집에 와서 보니까 서랍장이 안 열려. 잘 안 열려.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 중에서 무슨 하자? 특정물이에요? 종류물이야? 종류물 하자지. 종류물 하자죠. 그 서랍장이 안 열려가지고 목적 달성 못해. 목적 달성 못하면 뭐하고요? 목적 달성하면 뭐하고? 손배 청구. 그걸 원하지 않으면 이 가구를 원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고요? 새 가구 달라고. 그럼 내가 이번에 빌라 샀는데 뭐가 있어요? 누수가 있어. 그럼 무슨 하자? 특정물 하자. 그 누수가 심각해. 물이 퍽퍽 쏟아져. 그럼 경미한 하자야, 중대한 하자야. 그럼 계약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제하고. 그게 아니라 업자 불러가지고 공사하면 쓸 수 있어. 그럼 무슨 하자? 목적 달성하는 거죠. 그럼 손배 청구지. 그랬더니 우리 수험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배우자가 좀 부실해. 배우자가 부실한 거는 특정물이에요, 종류물이에요? 배우자가 부실한 건 특정물 하자예요, 종류물 하자예요? 배우자는 세상에 여러 명의 하나야. 하나지. 특정물이야. 그래 맞춰서 사는 거야, 맞춰서. 그랬더니 어느 수험생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배우자가 종류물이면 좋을 텐데. 왜요? 바꿔 쓸게. 바꿔 살면 좋을 텐데. 그죠? 예. 물건의 하자 이렇게 정리 끝나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 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 환매 보시겠습니다. 환매는 팔았던 거를 도로 사오는 거를 말해요. 팔고 나서 도로 사오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환매라고 그래요. 환매. 교재 182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182페이지 하단. 환매 가기 전에 요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권리하자 볼게요. 권리하자 쌍괄 위반 181조. 무슨 하자? 권리하자라는 제목하에 1번이 뭐가 나와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는 게 나와. 거기에 별 3개 해볼게요. 일부가요? 전부가요? 전부가 누구 소유래요? 타인 소유래. 타인 소유. 전부가 타인 소유인 거를 뭐를 했대요? 매매를 했대. 자, 지금 이 부분이 민법 총칙에서 쓰거든요. 쓰기 위해서 이걸 지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좀 걸려도.
자, 매매라는 거는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재산권을 돈 주고 파는 게 매매죠. 이게 매매라고 그랬어요. 그 보통은 매매할 때 누구 걸 팔아요? 내 거 팔죠. 내 걸 돈 주고 넘기는 게 매매죠. 그런데 잘 보세요. 누구 걸 파는 거야 지금? 타인 소유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게 타인 소유도 매매가 된다는 거야. 이상하죠? 이상하면 시험에 나와. 그래서 여기 그래 A 플러스 여기 별 3개야. 가로를 보세요. 1000제곱미터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부가 누구 거야? 타인 거야, 타인 거야. 그럼 누구 걸 파는 거야? 전부 남의 거를. 옆에 그려보세요. 이렇게. B가 매도인입니다. C는 매수자입니다. 얼마를요? 1000제곱미터를 둘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땅을요. 이 땅 1000제곱미터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했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매도인 게 아니라 누구 거였어요? A 소유였어. 그럼 소유자가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아니야? 예,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를 아들놈이야. 이 아들놈이 파는 거지. 그럼 아들이 아직 자기 땅 됐어요? 되기 전이에요? 그럼 아빠 돌아가신 거야? 안 돌아가신 거예요? 안 돌아가셨는데 아빠 땅을요. 아빠 땅을 누가 파는 거예요? 아들놈이 얘한테 파는 거지. 파는 거야. 이게 타인 소유 매매야. 타인 소유. 일부가요? 전체가요? 전체가 타인 소유인데 매매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매매라는 걸 정의할 때 첫 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매는 어떻게 정의가 돼요? 재산권을 이 땅이라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매수자는 뭐를 주기로? 돈을 주기로 뭐 하면? 약속하면 매매가 돼요. 약속하면. 합의만 하면 돼. 그래서 매매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의요. 합의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비록 자기 거예요, 남의 거라도 매매하기로 합의하면 매매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가 자기 거라도 타인 소유라도 누구 소유라도 타인 소유라도 매매 계약은 합의는 할 수 있는 거. 합의는. 그러면 합의는 무효가 돼요, 유효가 돼요? 유효지 무효가 아니다. 이거 유효다. 왜 유효라고요? 뭐 하면 이루어지니까? 합의하면 되는 거. 합의하면. 내 거 아니어도 돼. 우리끼리 시샘말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저 전두환 씨가, 여러분이 아는 전두환 씨 아시죠? 전두환 씨는 아직 안 죽었죠? 그분이 재산이 많다고 생각돼요? 적다고 생각해요? 많죠? 그죠? 근데 자기 명의로 된 건 없잖아.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수만 평이거든요. 그분이 골프 치러 오면 직원 한 50명이 와요. 골프장 아도해버려. 못 들어오게. 혼자 다 치는 거거든요. 소위 황제 골프를 하는 거야. 재산이 있으니까 월급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그분 땅을 여러분한테 팔려고 그래요. 그거 500억짜리인데 여러분한테 팔을게. 내가 얼마에? 50억에. 시가 보니까 500억이야. 거래 500억이 되는데 여러분한테 얼마에 드릴게요? 50억에. 땡겨 안 땡겨? 땡기죠? 500억인데 지금 시가 500억인데 50억에 준대잖아. 10분의 1이잖아. 그죠? 땡기죠? 계약할 수 있죠? 단 보증만 해주면 돼. 등기 넘어온다는 보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매매할 수 있는 거야. 누구 거를? 전두환이 거를. 제가 내 땅 아닌 전두환이 땅을 여러분한테 매매 계약할 수 있다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불안해 안 불안해? 매수자가 불안하죠? 아니 내 것도 아닌 전두환이 거를 내가 양면이 판대는 거 아니야. 불안하죠? 그럼 여러분 매수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만약 이행을 못하면, 약속대로 이행을 못하면 뭐 해달라고요? 위약금을 3배를 내든가 이렇게 특약을 넣으면 되지. 그럼 여러분 구제 방법이 생겼죠? 그럼 매매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 것도 매매가 되는 거예요? 내 거요, 남의 것도. 남의 재산도 매매하기로 약속 칠 수 있는 거야. 매매 계약을 할 때 꼭 내 거만 돼요, 내 거, 남의 거 다 되는 거야. 내 거, 남의 거, 매매 계약은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이 매매할 때 이 집이나 땅이 현재 있어야 돼, 현재 없어도 돼요? 현재 있는 집만 돼요, 현재 없는 집도 돼요?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현재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진 것도 어떻게 해요? 매매돼요. 왜? 약속하면 되는 거야.
매매는 내 거 남의 거 가려 안 가려? 안 가리고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 소유 매매도 타인 소유 매매도 유효라고 그래요? 무효라고 그래 이거? 유효지. 이거 무효라고 그러면 틀리는 거야. 타인 소유 매매는 무효다 유효다? 왜요? 매매는 언제 되니까? 합의할 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못 주면 이거 네가 약속한 날짜에 못 넘기면 계약금 3배 줘. 3배 줘. 구제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누구 소유도 매매가 돼요? 자기 소유와 타인 소유. 타인 소유도 매매를 할 수 있다. 유효하게. 자, 569조 읽어볼게요. 조문이 569조.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그 타인이 바로 위에다 써요. 타인 위에다가 써요. 전부 타인. 타인 위에다 뭐라고 적어요? 전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전부 전두환 거 써요. 전부 전두환 거. 쓰세요. 거기다가 전두환이 거. 전두환이 거를 양민이 파는 거지. 양민이. 오케이요. 그럼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뭐 해야 돼?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됩니다. 넘겨줘야죠. 양민은 그걸 여러분한테 넘겨줘야지. 570조.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양민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등기를 못 주면 매수인은 계약을 어떻게 하면 돼요?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별표. 해제해서 구제받는 거지. 왜? 등기 못 주니까. 됐나요? 이게 전부 타인 권리에서 매수자가 구제받는 방법. 자, 되셨고요. 이를 권리하자라고 그래요. 권리하자. 그 권리하자는 기본 과정에서 꼼꼼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어서 환매. 여기 있습니다. 건물에 누수나 균열이 있어요. 자동차에 하자가 있어요. 이걸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땅을 사는데 전부가 남의 땅이에요. 전부가 남의 땅을 매매했어요. 이건 무슨 하자? 권리하자. 하자는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세분해서 들어가게 돼요. 자, 이제 환매 보죠. 환매는 이런 뜻. 간단하게 봅니다. 토지를 매매로 팔았어요. 10억에. 그리고 도로 뭐 하기로? 도로 사오는 거죠. 도로 사오기로 하는 거를 환매라고 그래요. 매매는 넘겨주는 거란 말이죠. 넘겨졌던 땅을, 부동산을 도로 뭐 하기로? 다시 사오기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환매. 환매는 도로 가져오는 거, 도로. 그럼 이 환매는 매매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거기다 써보세요. 이 매매하고 환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동시에 진행해야 돼요. 동시에. 그리고 환매 특약을 해놓으면 매도인이 이걸 도로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몇 년 안에? 5년 안에. 몇 년 안에? 5년 안에만 돼. 5년 안에만. 이 환매 특약을 해놓으면 5년 안에 도로 가져와야 돼요. 그럼 얘가 가져오려면, 이 땅을 넘겼다가 도로 가져오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져와야 돼? 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얘가 넘길 때 얼마에 넘겼어요? 10억에 넘겼죠? 그럼 이 방법, 10억을 주고 도로 가져오면 돼요. 얼마 주고? 10억 주고. 10억 주고 환매를 하는 거지. 환매를. 몇 년 안에? 5년 안에. 5년 안에 합니다. 얼마 주고요? 매매대금이요. 매매대금을 도로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환매야. 그럼 누가 환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환매를 해서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매도인. 그래, 매도인을 환매권자라고 그래요. 매도인을 뭐라고 불러요? 환매 권리자. 환매 권리자. 내가 환매하는 거지. 왜? 특약을 했잖아. 너랑 특약을 했잖아. 이마. 내가 도로 사오기를 5년 안에.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땅을 너한테 팔어. 근데 도로 사올 거야. 왜? 이거 아버님이 유산으로 준 거야. 유산으로 줘서 너한테 팔고 5년 안에 찾아온다고. 이걸 무슨 특약? 환매 특약. 올해 시험에 나온 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을이요. 매수자 을이 다시 이거를요. 이 땅을 병에게 매매하기로 했어. 병에게 뭐 하기로 했어요? 매매하기로 했어. 그럼 일단 매매가 된 거니까 이 매도자가 얘한테 넘긴 거야, 안 넘긴 거야? 넘긴 거야. 땅을 등기를 친 거야. 등기를 여기다 친 거야. 등기를. 그럼 얘가 몇 년 안에만 찾아오는 거야? 몇 년 안에만? 5년 안에만 이 돈 주고 가져오는 게 환매거든요. 그럼 아직 안 가져왔어. 갑이 환매를 아직 안 했어. 그럼 현재 누구 거야? 매수자 을 거죠. 을이 이거를 누구한테 파는 거?
병에게 매매하기로 오늘 계약서 썼거든요. 오늘 썼어, 계약서를. 그래서 병이 얘한테 등기 넘기라고 그랬어. 등기 넘기라고.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그래요? 을이 야 병아, 왜 네가 지금 나한테 등기 넘기려는데 이거 말이야 이 땅 갑이 도로 뭐 하기로 했어? 매도인이 환매로 가져가기로 돼 있어. 가져가기로 뭐가 돼 있어? 특약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필요가 없지 라고 을이 병한테 답을 한 거야. 얘가 지금 을하고 병하고 뭐가 이루어졌는데요? 매매가 되어져 있어요? 안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는데 얘가 등기를 달라는 거죠. 등기 넘겨 그랬어. 그때 을이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거절해요? 못 해요? 얘가 달라는 거 거절해요? 못 해요? 환매를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환매를 하는 거는 을이 결정해요? 갑이 결정해요? 얘가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환매 특약이 돼 있다고 해서 을이 이거 얘가 넘겨달라는 거를 거부하는 건 안 돼요. 거부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왜요? 환매하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매도인이 결정하는 거지. 매도인이 환매하고 안 하고 결정하지. 왜 네가 결정을 해? 따라서 이게 뭐가 돼 있어도 환매 특약이 돼 있어도 을은 병이 요구하면 등기 넘기라고 요구하면 거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거 환매에서 만나게 됩니다. 일단 기본 구조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환매는 팔았던 걸 도로 뭐 하는 거예요? 사오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됩니다. 첫째. 그거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5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주고 해야 돼요? 매매대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죠. 그러면 이 갑이요, 매도인 갑이 환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땅은 언제 갑이 소유자가 돼요? 환매 권리자가. 등기를 가져와야 돼요? 안 가져와야 돼요? 환매하려면 10억을 주죠. 10억 주고 등기 새로 가져와야 돼요? 이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등기 이전을. 환매는 매매의 두 번째 매매가 되는 거거든. 그럼 매매로 내가 땅을 먹을 때도요. 을이 땅을 먹을 때도 등기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등기 쳐야죠. 그럼 똑같이요. 갑이 뭐 할 때도 환매로 가져갈 때도 등기를 쳐야 되는 거야. 네 번째 주제는 이거죠. 자, 환매한 사람이 등기 없이 먹어요? 이전해야 먹어요? 등기 이전을 해야 먹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어서 교환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기본 과정 들어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아주 간단하죠. 옆에다 이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좋아요. 옆에 그림 그려져 있을 거예요. 책에 보실게요. 책에 그림 그려놨어요. 빌라하고 노래방하고. 우리 책에는 여기 빌라로 돼 있죠. 이쪽은 노래방. 이걸 뭐 하자고요? 바꾸는 거. 바꾸기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교환이라고 그래요. 교환. 우리 바꿔. 그 말은 빌라 주인 갑은 이게 노래방 주인이 을이라면 이 빌라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노래방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 빌라는 갑 입장에서 누구 거야? 내 거죠? 그럼 갑 입장에서 노래방은 내 거야? 남의 거야? 남의 거지, 남의 거. 그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떡이 손에 있어도 세상 우리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 내 떡보다 어느 게 좋아 보여요? 남의 떡. 이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빌라보다 노래방이 좋은 거야. 그게 바꾸자고 그러는 거고. 거꾸로 노래방 주인은 뭐가 좋아 보여? 빌라가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교환이라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럼 빌라 주인은 뭐를 줘야 돼요? 빌라를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는 노래방을 주는 거죠. 노래방을 줘야 되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 그런데 이 노래방이 빌라보다 가격이 적어. 이게 5억이라고 해볼게요. 빌라가 5억. 근데 노래방은 4억 5천이야. 얼마 모자라 이가? 5천 원은 모자르죠. 모자르니까 얘가 땜빵으로 보충해줘. 땜빵으로 보충해주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같이 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보충금이라고 그래요. 보충금. 보증금이 아니야. 보충금. 얹어주는 거. 땜빵으로 얹어주는 돈 보충금. 그럼 노래방 주인이 줘야 되는 거는 노래방만 줘요? 보충금 5천만 원까지 줘야 돼요?
요거까지 줘야 되는 거지. 두 가지를 줘야 되는 거지. 이게 딱 맞으면 금액이 똑같으면 보충금이 없겠죠. 이쪽 가격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얹어주는 거죠. 그럼 노래방 주인이 해줘야 되는 의무는 뭐하고 뭐를 주는 거예요? 노래방과 뭐를 주는 거? 두 가지를 주는 거지. 이게 노래방 주인 의리해야 될 의무죠. 그럼 교환계약은 의무를 한쪽만 부담해요? 둘이 부담해요? 둘이 부담하니까 노래방과 빌라의 교환은 쌍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야? 쌍무계약이다. 그럼 대가로 얘는 노래방을 주고 얘는 대가로 뭐를 줘? 빌라를 줘야죠. 줘야만 상대방한테 얻어오죠. 그럼 유상이요, 무상이요? 유상이다. 이거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다. 그럼 이 노래방에 결함이 있으면, 노래방에 하자가 있으면, 노래방 교환했는데 하자가 있어. 빗물이 뚝뚝 떨어져. 빗물이 뚝뚝. 손님이 왔다가 다 도망가네. 다 도망가. 하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책임? 담보 책임지지.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 준용된다 이거죠. 이 담보 책임은 매매에 있거든요. 매매에 있는 담보 책임이 어디에도 준용돼요? 교환에도 뭐한다? 준용한다라는 거죠. 준용한다. 시험 잘 나오는 거죠, 별표. 그럼 만약에 얘가 노래방은 주고 보충금을 안 줬어. 그럼 계약 이행한 거예요? 계약 위반이야? 계약 위반이지. 왜 안 주냐고 이걸 주기로 해놓고 오늘까지 입금한다며 안 줬죠? 안 주면 이를 뭐라고 그래요? 계약 불이행. 계약 위반이라고 그래. 계약 불이행. 무슨 불이행? 계약 불이행. 다른 말로 세련되게 뭐라고 그래요? 채무 불이행이다. 채무 불이행이야 너. 뭐를 안 준 거? 보충금을 입금 안 한 거. 채무 불이행이지. 채무 불이행. 그러면 빌라 주인 갑은 계약 파기할 수 있어 없어요? 계약 파기할 수 있지. 왜? 계약 위반이니까. 그래서 교환 계약에서 보충금을 안 준 거는 계약 해제 사유다. 계약 무슨 사유? 해제 사유가 되는 거죠. 해제 사유다. 교환 조문 읽어볼까요? 조문 596조가 교환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596조 교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에요? 금전 이외 재산권이에요? 이외 재산권의 동그라미야. 위에다 써보세요. 빌라하고 노래방을 상호 뭐하기로? 이전할 거를 뭐할 때? 약정할 때 성립하는 거예요. 약정의 별표. 약정할 때 효력이 생기니까 이 교환은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낙성이야, 요물이야? 낙성계약이지. 낙성. 언제 이루어진다고? 교환도 언제 이루어진다고? 약정할 때. 약정을 뭐라고 그래요? 합의. 그럼 여기 한번 문제 내볼까요? 시험에 나온 거 응용해보죠. 응용. 방금 했던 거 응용. 그러면 이 빌라하고 이 노래방을 맞바꾸는 게 교환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 빌라가 갑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야? 병 소유야. 누구 소유를? 병이 소유하는 빌라를 을하고 바꾸기로 합의했어. 유효야, 무효야? 그럼 지 거를요, 남의 거를요? 남의 거를 교환하는 거죠. 이거 유효, 무효? 유효. 계약은 유효지. 계약은 유효. 근데 약속대로 못 지키면, 갑이 약속한 날짜에 빌라를 못 주면 무슨 책임을 져요? 담보 책임져. 무슨 책임? 담보 책임져. 네가 못 주면, 이거 빌라 못 넘겼어. 못 넘기면 을이 계약을 해지해서 담보 책임 추궁하면 되는 거지. 결론, 자기 거예요, 남의 것도? 남의 것도 교환하는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자, 교환에다 이거 쓰시면 돼요. 교환은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무슨 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이다. 낙성이니까 언제요? 합의할 때 되는 거죠. 합의할 때.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 방식 필요 없어요. 불요식이다, 불요식. 올해도 나왔죠? 교환은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이다. 올해 시험 문제. 두 번째, 담보 책임. 하자 생기면, 노래방에 하자 생기면 담보 책임 져요, 안 져요? 담보 책임 부담해요, 안 해요? 부담합니다. 그 다음 얹어주는 돈. 노래방 주인이 얹어주는 돈을 무슨 돈? 보충금이라고 그런다. 보충금을 안 주면 무슨 사유다? 계약 무슨 사유? 해제 사유다. 왜?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교환의 목적물이 자기 소유만 돼요? 타인 소유도 돼요?
타인 소유도 오케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계약금 해제 보셨어요. 계약금 해제. 자, 신박한 정리 한번 해보죠. 신박한 정리. 이번 시간 50분 한 거 제목부터 끌고 올게요. 계약금 해제죠. 계약금 해제. 첫 번째 주제가 계약금 해제였어요. 이 계약금 해제는 세 가지 전제하에 끌고 갈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됩니다. 해제하려면 전제 조건이 세 가지였습니다.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계약금 교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계약금을 뭐 해야 돼요? 교부해야죠. 일부요, 전액을요? 전액을. 그리고 일방이 뭐 하기 전? 착수 후요, 착수 전까지? 착수 전. 착수 전은 다른 말로 바꾸면 중도금 넣기 전까지. 교부자는 어떻게 하면 돼?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몇 배를? 2배를 주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를 계약금 해제라고 합니다. 1번. 신박한 정리 첫 번째. 두 번째. 담보 책임 보셨습니다. 담보 책임은 물건에 뭐가 있을 때? 하자가 있을 때 팔아먹은 놈이 매수자한테 지는 책임. 이때 담보 책임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물건의 하자하고 무슨 하자하고? 물건의 하자하고 뭐하고? 권리의 하자. 물건의 결함이 있어요. 물건의 하자. 권리의 결함이 있어요. 권리의 하자. 둘로 나눠지죠? 이때 물건의 하자는 둘로 나눠져요. 무슨 하자하고 무슨 하자? 특정물하고 종류물. 특정물의 하자가 있어요. 이건 세상에 유일해. 빌라 같은 게 특정물이야. 그 다음 종류물 하자. 자동차라든가 옷 같은 거는 종류물 하자다. 근데 이 물건의 하자는 전제 조건이요. 매수자가 하자를 알아야 돼. 하자 몰랐을 때요. 하자를 모르고 샀을 때 책임 추궁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 달성 여부 따져 안 따져? 따지죠. 목적 달성을 못할 때 계약 파기가 되는 거지. 목적 달성할 때 못할 때? 못할 때 해제하는 거야?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중국집에 갔어. 짜장면을 시켰어. 머리카락이 나왔어. 하자 있어 없어요? 있죠. 목적 달성해요 못해요? 못 드시죠? 목적 달성해요 못해요? 안 먹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먹죠. 이분은 목적 달성 못하는 거고 이분은 목적 달성 하는 거야. 그까이 거 뭐가 있어도 머리카락이 있어도 우리 먹어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먹어요. 이번에는요. 파리가 있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아 그럼 해제하는 거예요. 그죠? 나 해제할 거야 이러는 거죠. 팔이 있죠? 안 먹어 당연히. 목적 달성 여부를 따진다고. 하자 담보 책임 애들은 목적 달성 따져요. 그리고 물건 하자는 몇 개월 안에 해야 돼요? 6개월이야. 이거 암기해야 돼. 6개월. 민법은 숫자 안 좋아하는데 숫자 한 문제 나와. 민법에서 최고는 40문제 중에 한 문제네. 한 문제. 공법이나 세법은 온통 숫자 천지빛깔이죠. 민법은 숫자 안 좋아해. 교수님들이. 이거 안 좋아해. 하나밖에 안 나와. 시험에. 그래도 준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 하셨을까? 우리 세 번째 만난 주제는 환매를 만났어. 환매는 팔았던 걸 도로 사오는 거죠. 몇 년 안에 사와? 5년 안에 사와. 사올 때는 돈 주고 사와 안 주고 사와? 돈 주고 사오죠. 돈 주고 사와. 그럼 내 거 되려면 환매권자가 내 거 되려면 등기 가져와야 돼? 등기 안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 내 땅 되는 거지. 등기 안 가져오면 매수자가 팔아먹고 튀어도 돼. 네 번째는 뭐죠? 교환이었어. 교환은 빌라하고 노래방을 서로 뭐 하기로 하는 거? 맞바꾸는 거죠. 이때 가격이 모자르면 그냥 더 보충해 줘야 돼. 보충금 주죠. 보충금. 이때 교환은 쌍무계약으로 봐야 돼요? 편무로 봐요? 유상이요? 무상이요?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합의하면 교환계약 되죠? 낙성계약입니다. 낙성계약. 무슨 계약? 그래서 이 목적물이 내 거만 안 돼요. 남의 것도 교환하기로 할 수 있다고. 신박한 정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1교시 끝내드리겠습니다.